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그림책은요. 사노 요코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100만 번 산 고양이입니다. 제가 이 책은 사실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그림책으로서 추천 도서로 많이 나와 있는 그림책이었는데 읽을 때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 책을 손에 쥐고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서 많은 주제가 있고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게 느껴져서 이번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100만 번 산 고양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시죠? 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관심 있게 아이들이 많이 들여다보는데요. 어, 그냥 건성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듣거나 읽어보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좀 삶에 대한 진정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메시지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꼭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면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그럼 먼저 표지를 보고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100만 번 산 고양이는 왜 100만 번이나 살아났을까요? 또 이 고양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고양이가 얼룩무늬를 가진 이유는 뭘까? 또 이 고양이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고양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고양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네,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100만 번을 태어났고 100만 번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태어날 때마다 그를 기르는 주인은 바뀐대요. 그는 임금의 고양이기도 했고요. 어부의 고양이기도 했고 서커스단의 고양이도 했답니다. 매번 다른 주인에 의해 다른 삶을 살아야 했고 매번 다른 모습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리하여 이 고양이는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고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주인도 좋아하지 않은 주인도 있었는데 어느 때에는 고양이가 주인을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었대요. 어찌되었던 고양이가 죽었을 때에는 모든 고양이의 주인이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울었고요. 하지만 고양이는 울지 않았대요. 왜 고양이는 울지 않았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던 고양이는 주인 없는 홀로 지내는 도둑 고양이로 태어났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고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대요. 고양이는 자기 자신을 매우 좋아했고 어쨌든 고양이는 멋진 얼룩무늬 도둑 고양이가 되었답니다. 눈빛 보면 엄청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죠. 난 이대로 살 거야. 나만의 삶을 살 거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암고양이들은 그런 고양이에 반해서 막 다들 그 고양이에게 신부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어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 어떤 고양이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드디어 고양이에게 마음에 드는 하얀 고양이가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은 100만 번이나 죽어봤다고 자랑을 하지만 하얀 고양이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답니다. 얼룩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 곁에 항상 붙어 있었고요. 귀여운 새끼 고양이도 많이 낳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100만 번이나 태어났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대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 자신보다 하얀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죠. 새끼 고양이들이 다 자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하얀 고양이는 점점 할머니가 되어갔지만 고양이는 하얀 고양이와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얀 고양이는 움직임을 멈추게 되고 고양이는 처음으로 울었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어 계속 울었지요. 그리고 고양이는 울음을 그치고 하얀 고양이 곁에서 조용히 움직임을 멈추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삶에 아무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죽음과 삶을 100만 번이나 되풀이했던 고양이가 드디어 사랑하는 고양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돼서야 죽음을 맞이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도 책을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 책 속에서 질문도 해보고 의미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어떤 친구는 임금님의 고양이가 돼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왜? 임금님은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그 옆에 있는 고양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임금님의 고양이 됐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고양이가 어느 누구의 고양이가 아닌 자신만의 고양이, 자신을 사랑하는 고양이로 태어났을 때 너무 의젓하고 자신만만한 눈빛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됐고요. 또 어떤 친구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얀 고양이가 숨을 멈췄을 때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씩 고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보세요. 자, 책을 읽고 간단한 질문 나누기 해봐도 좋겠죠? 임금님의 고양이는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다음 도둑 고양이, 도둑이 데리고 다니는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다음 100만 번 산 고양이는 매번 다시 태어났을까요?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뭘까? 고양이는 암고양이들에게 왜 자꾸만 100만 번을 주고받다고 말했을까? 요거 말고도 간단한 책 속에 있는 내용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생각 나누기를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양이는 그동안 죽을 때 왜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매번 고양이를 길러둔 사람들은 고양이가 죽었을 때마다 울었는데 고양이는 울지 않았대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라 그저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고 끌려다니고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고양이가 원하는 삶, 그리고 고양이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연해 하지 않다면 슬프지도 않았겠죠. 빨리 자신이 되고 싶은 고양이가 그리웠기 때문에 그 지나간 죽음은 연연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고양이는 하얀 얼룩무늬 도둑고양이로 태어났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 주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100만 번이나 태어나서 죽어보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고요. 그죠? 자신이 왜 사는가에 대한 의미부여도 하지 않아서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함을 느끼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멋진 도둑고양이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 고양이는 마지막에 다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앞에 질문하고 사실은 많이 중복되는 건데요. 어른들이 얘기하기로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다면 미련이 생기지 않아서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요. 고양이는 흰 고양이하고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의 죽음 앞에 비통해하는 고양이는 자신이
충분히 사랑하고 느끼고 행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 진정한 사랑, 그 다음에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치 않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 하브루타 생각해 봅시다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100만 번 산 고양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뭐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에 주인, 화려한 주인, 여러 주인에 의해서 다양한 삶을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삶에 대해서 고양이는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흰 고양이를 만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충분히 사랑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이 100만 번이나 죽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요. 100만 번 산 고양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네, 나만의 삶.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보여지던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번 살아난 고양이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가요? 그랬더니 뭐 친구들마다 다 이야기는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크기를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데요.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공부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한 친구도 있고요. 네, 부모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보살펴주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 100만 번 산 고양이처럼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좋았던지 반려견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 건 뭔가요? 다시 질문을 해보는데 부모님과도 이야기 나누면 부모님 의견 속에서는 사실은 자녀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자녀들, 내가 질문을 던지는 아이,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소중한 자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내가 부모님한테는 다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 깨달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꼭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친구들의 생각을 느끼면서 저 친구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공유하면서 느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다 읽었다면요. 글쓰기, 간단한 글쓰기 해보죠. 간단한 책 소개 및 표지를 보고 느낀 거라든지 의문이 나는 것들 질문해보면서 책을 읽은 소감도 간단히 써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왜 그 장면을 선택했는지 이유와 거기에 따르는 나의 경험이 있다면 내 경험도 함께 글로 써보는 것도 훌륭한 글로 남길 수 있습니다.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는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내 생각을 말해보고 생각에 따르는 이유와 근거도 한번 글로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100만 번 산 고양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글쓰기 꼭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샤노 요코가 글을 쓴 100만 번 산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사실 가볍게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이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책을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조금 천천히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고 질문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책으로 추천하는 그림책이라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샤노 요코가 남긴 글 100만 번 산 고양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